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범위가 적고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실수 한 문제 한 문제가 매우 치명적입니다. 즉, 불복고도 마찬가지 상위권 경쟁이 그래도 시험이 쉽기 때문에 치열한 학교이기 때문에 한 문제를 틀리더라도 100점이 낮은 문제를 틀려야지 1등급의 확률이 높은 학교입니다. 따라서 실수를 반드시 최소화하고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되어 있어야지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불복고 시험의 변별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게 작년의 신경영인데 문법 문제가 다소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이 문법 문제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즉, 현장에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숙지해서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푸는 유형에 대한 풀이법을 잘 모른다면 제법 시간이 많이 걸렸을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었고, 두 번째, 전통적인 건데 불복고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낯선 작품들을 내부 지문으로 출제하는 게 두 번째 변별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복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험 경향이 올해 선생님하고 작년 선생님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법 문제들을 어떻게 풀이를 할 것인가에 첫 번째 초점을 맞출 거고, 두 번째는 이런 외부 지문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맞춰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복고 1학년 국어 담당하고 있는 국어강사 배승재입니다. 네, 일단 간단한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을 하고 어머님들이 흔히 알고 계신 정자동에 위치한 아라국어 전문학원에서 부원장으로 재직을 했었고, 주로 낙생고, 한솔고, 그리고 불국고, 영영여고를 담당을 했었고, 불국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오늘 제 제자였던 학생이 서울대에 이번에 수시로 합격한 학생이 한 명 있어가지고 그 학생이 원래는 오늘 설명회 같이 와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의대 증원 이슈로 학생이 지금 재수종합반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서울대에 붙었지만 그래서 오늘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라국어 부원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대치 두각학원, 어머님들이 아마 흔히 강남대성학원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강남대성학원에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신 수능과 내신 강의를 담당을 하다가 현재는 대치 미래탐구 그리고 분당 미래탐구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불복고 1학년 1학기 국어 내신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 일단 불복고 국어 시험에 관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시험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학교가 일반고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매번 바뀌시는 관계로 매년 조금씩 유형은 조금 달라진다는 특징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비상교육의 박영민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교과서 자체가 자료도 사실은 많고 그렇게 어려운 교과서는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특이점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험 범위에서 조금 특이사항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머님이 보시기에도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즉, 이 불복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은 동시에 서술형 없이 선택형으로 100% 문제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실수 하나하나가 굉장히 치명적인 시험이 불복고 학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교과서 본문에 충실하게끔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교과서 본문에 대한 내용 학습이 반드시 꼼꼼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학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학교에서도 반드시 다루고 있는 부분과 다루지 않는 부분들은 배제를 시키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특별할 만한 시험 범위상에서 시험 범위가 적다는 거 외에는 특별할 건 없었는데,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가 프린트로 소설 지문을 제시를 했습니다. 원래 교과서에 있는 그 소설 지문이 아닌 추가 프린트로 EBS 수능 특강에 있었던 소설 제재를 출제를 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시험 범위가 많지 않은 만큼 각 파트에서 문항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즉, 각 문항별로 꼭 반드시 물어야 되는 문항과 마찬가지 조금 더 연계돼서 물어야 됐을 문항들을 묻고 있는 게 이 불복고 시험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시험상의 특징을 크게 5가지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범위가 적고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실수 한 문제 한 문제가 매우 치명적입니다. 즉, 불복고도 마찬가지 상위권 경쟁이 그래도 시험이 쉽기 때문에 치열한 학교이기 때문에 한 문제를 틀리더라도 100점이 낮은 문제를 틀려야지 1등급의 확률이 높은 학교입니다. 따라서 실수를 반드시 최소화하고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되어 있어야지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불복고 시험의 변별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게 작년의 신경영인데 문법 문제가 다소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이 문법 문제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즉, 현장에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숙지해서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푸는 유형에 대한 풀이법을 잘 모른다라면은 제법 시간이 많이 걸렸을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었고, 두 번째, 전통적인 건데 불국고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낯선 작품들을 외부 지문으로 출제하는 게 두 번째 변별력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국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험 경향이 올해 선생님하고 작년 선생님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법 문제들을 어떻게 풀이를 할 것인가에 첫 번째 초점을 맞출 거고, 두 번째는 이런 외부 지문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맞춰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 문법의 경우 암기를 아예 묻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암기가 돼 있다고 해서 맞출 수 없는 문제, 암기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가 동반되어야 되는 복잡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오히려 단순하게 암기만 했다라면은 문제의 함정 포인트에 빠질 수밖에 없게끔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문법 문제는 반드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실제로 제가 뒤에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수능형이 어떤 건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학의 경우 매년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즉 표현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지에 이따 제가 문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외부 지문을 제시하고 같은 표현법이 쓰인 것을 찾는 문항이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불국고의 시험 중에서 변별력을 가르는 또 하나의 키포인트이긴 한데, 아이들이 국어라는 언어를 왜 어려워하냐? 사실 이 국어의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법들을 아이들에게 무조건 다 공식화를 시켜서 몇 가지의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공식화의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는 낙생고나 외대부고, 즉 이과 중심의 학교의 수업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과 중심의 학교 학생들의 수강 후기를 보시게 되면은 항상 이런 국어가 항상 되게 애매모호했었는데 판단 기준이 명확해진다, 즉 공식화가 된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어휘 문제입니다. 요새 아이들이 어휘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 불국고는 작년에 매우 특이했던 게 어휘 문제를 새로운 형태의 유형으로 출제를 했다는 게 매우 특징적입니다. 퍼즐 형태로 제시를 했었는데, 이 어휘 문제에 대해서 어휘를 한 가지만 몰라도 문제를 풀 수가 없게끔, 즉 총 5가지 어휘를 다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출제했다는 게 작년 불국고 시험에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불국고 시험은 시험 범위가 적은 만큼 디테일한 부분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어휘 문제에 대한 대비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실제 시험 문제를 바탕으로 조금 보여드릴 건데, 이 문제가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잘 안 보이시면은 여기 자료집에도 다 그대로 문제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이는 문제지만 제가 이 문제는 뒤에 난이도 상에도 넣어놓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은 일단 여기 있는 이 보기 박스에 있는 모든 단어들의 발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발음을 바탕으로 선지에서 1번 선지, 의문의 변동이라는 단어는 6개이다. 뭐가 일어났고 뭐가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유형입니다. 즉, 단순하게 중학교 때하고는 다르게 중학교 때는 이 단어들에 대해서 여기는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 이런 식의 암기로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이 단어가 어떤 기준으로 따라서 분류가 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을 하고 발음이 어떻게 나오고 따라서 이 성질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문항 같은 경우는 강사인 제가 풀어도 최소 3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즉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험장에서 꽤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을 유형으로 배점도 5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받았고, 실제 정답률 자체는 추산으로는 20% 미만의 정답률을 기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즉 이런 유형의 문제들, 개념이 절대 어렵지 않고 유형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학생들은 평소 대비 기간에 이런 고난도 유형의 문제들을 다양하게 접근을 해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사실 변별력이 제일 높았던 문제인데, 두 번째, 문학의 경우에는 선지가 기본적으로 문학의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어보되, 내용에 대한 이해 플러스 청각적 이미지 혹은 촉각적 이미지, 후렴구의 반복이라든지 국어에 있어서 개념이 되는 문학 개념어적인 부분을 항상 같이 출제하는 게 불국고의 특징입니다. 불국고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적은 만큼 교과서에 대한 꼼꼼한 학습과 동시에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문학적인 개념어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흔히 국어시험에서 단어가 뭔지 몰라서 틀렸어 이런 말들이 대부분 다 이런 문학 개념어들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1학년 시기 때 항상 제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물어볼 때 애상적이라는 말을 아냐 모르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는데, 이런 애상적이라는 용어는 평소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시험, 선지, 모의고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을 바탕으로 학습을 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어들이 불국고 내신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닌 수능 시험에서도 똑같이 활용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내신을 대비하면서 동시에 수능을 대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독서의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특별할 만한 문제는 없었고, 독서가 수능에서 어려운 이유는 처음 보는 지문을 현장에서 읽어야 된다이지만, 내신 같은 경우는 이미 사전에 고지된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학 유형 자체도 위글의 설명 방식, 글의 전개 방식, 즉 글의 학습 활동에 있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출제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 유형으로 독서는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2학년에서 내신 과목에 독서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문제가 조금 치졸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워낙 지정되어 있는 시험 범위에서 시험 문제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협한 시선의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은 1학년에 포커스 맞췄을 때는 독서는 그렇게까지 변별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난이도별 문제 예시를 뽑은 건데, 대부분의 불국고 시험의 문제의 70%는 다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학습 활동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넣었고, 학습 활동과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이 되었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70%의 유형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상위권 학생들은 반드시 이 문제들을 전부 다 맞추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맞추고 남들이 틀리는 문항들을 맞춰야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맞추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대한 꼼꼼한 학습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난이도 중 예시로 뽑은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학의 표현법, 이번에는 공간감적 심상이라는 표현법이었는데, 아마 올해도 이 공간감적 심상을 학생들은 시험장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이 공간감적 심상을 바탕으로 선지 5개의 외부 지문 중에서 똑같은 표현법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찾을 수 있는 문항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사실 이런 홍보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데, 학원들이 뭐 적중시켰다, 뭐 어떤 문제를 적중시켰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은 요 문항 유형입니다. 근데 이 문항 유형을 어떻게 적중시키는 거냐? 아이들한테 예문집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국어라는 과목을 사실 암기 과목으로 만드는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예문집을 주긴 줄 거지만 예문집의 활용 용도를 스스로 체화하고 연습하는 걸로, 항상 수업 시간에는 어떤 판단 기준과 어떤 방법으로 잡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런 유형들도 지금 배점이 5점으로 굉장히 높은 배점이 부여되고 있고, 5점으로 부여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이도 상인데, 요거는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냥 문항 자체가 문제를 푸는 게 좀 아이들이 접근법 자체가 조금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또다시 문법인데, 이 문법이 굉장히 고등국어스러운 문법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은, 고등국어에서는, 중등국어였다면은 그냥 훌눈이 되는 장군 단순화와 유호마가 일어났다는 이런 현상들을 암기를 했냐를 물어보겠지만, 이제 고등국어는 이런 4가지의 단어를 2개로 분리를 해놓고 이 2가지를 분류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게끔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즉, 아이들은 이런 발음들이 어떤 원리로 지금 음운의 변동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동시에 그 음운의 변동의 핵심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2개로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국어라고 하면은 반드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암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즉 그 암기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게 고등국어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불국고의 고득점 전략인데 사실 크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미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첫 번째, 교과서 내용의 완벽한 숙지입니다. 그리고 불국고는 이 교과서 내용의 완벽한 숙지가 되어 있어야지 어려운 문제들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과서 내용, 학습 활동까지 꼼꼼하게 내용 파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 활동까지 꼼꼼하게 학습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외부 지문 대비입니다.
학생들이 사실 가장 어려워하는 게 외부 지문. 아마 지금 대부분의 중학교 학생들이 그래도 독서는 조금 할 만한 것 같은데 문학이 낯선 시가 나오면 전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아마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이 불국어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긴 하지만 외부 지문에 대한 해석은 묻지 않습니다. 최근 수능의 경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이 문학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어려운 시를 싣는 게 아니라 시에서부터 선지로 가는 판단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게 최근 수능의 기조입니다. 즉, 불국어도 마찬가지 시에 대한 해석을 묻는 것이 아닌 시에 써져 있는 문장 그대로의 사실적 확인이나 객관적 확인, 그리고 거기에 쓰여 있는 표현법들을 물어보는 게 최근 수능의 기조입니다. 즉, 문학이 언어 예술인데 예술적인 감상적인 측면은 최대한 배제하고 주관적이다 보니 예술은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언어만 출제하는 게 최근 수능 기조인데 불국어 역시 그런 수능 기조에 맞춰서 지문은 그렇게 접근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지문 접근법들도 마찬가지 내신 3월 30째 주쯤에 시작을 하게 될 건데 그 전까지 이런 외부 지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세 번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법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다채롭게 출제가 되고, 그리고 불국어의 키포인트는 이런 고난이도의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부터 EBS나 수능 특강 혹은 공무원 시험에서 조금 수능 시험으로 좀 접근이 가능한 그런 문제들까지 제가 정리를 해서 학생들에게 주간지로 제공을 할 거고,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가 등장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꼭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다양한 문제풀이를 시킬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사실은 수능하고 내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시험 범위가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냐 아니면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본질적으로 국어 시험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내신이든 수능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내신을 하면서 동시에 수능을 대비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가 수능형 문항이 어떤 건지 살짝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살짝 수업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국어 학생들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만나게 될 외개념인데 상대높임법입니다. 즉, 상대높임법에서 보통 일반적인 학원들은 이 30개가 넘는 종결 어미들을 그냥 다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저는 항상 암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암기를 해봤자 사실 이 30개 이상의 어미 말고도 무궁무진한 어미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항상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일단 문법에서 이해를 할 때는 격식체와 비격식체, 무언가가 나누어질 때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격식체는 공식적인 장소, 직장이나 아이들의 기준으로는 학교에서 쓰는 말투, 그리고 비격식체 같은 경우는 비공식적인 장소, 즉 사적인 장소, 가족이나 친구한테 쓰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격식체 안에서 하십시오체, 하우체, 하계체, 헤라체를 나누는 기준은 어느 정도를 높였는지, 높임의 정도입니다. 하십시오체는 2번 높인 거, 하우체는 1번 높임, 하계체는 1번 낮추고, 헤라체는 2번 낮추기, 해유체는 또다시 1번 높임, 해체는 1번 높임. 사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별게 없지만 이 개념을 이해하고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학생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 문제는 그동안 이 비읍시다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지금부터 제가 실제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해봐. 갑시다. 일단 격식체고 높임이라는 거는 느낌이 올 거야. 그럼 생각해봐. 아까 격식체, 직장에서 쓰는 말이라고 했지. 그럼 내 기준으로는 원장님 정도한테 한번 붙여볼게. 원장님 퇴근합시다. 그럼 내가 그렇게 말하면 원장님 뭐라고 하시겠니? 그날이 나의 마지막 퇴근이 되지 않겠니? 원장님 입장에서는 2번 높여줘야 되는데 기분이 나빠. 왜? 내가 1번밖에 안 높였으니까. 따라서 얘는 논리적으로 하우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 더. 니네 학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봤던 2번째가 니거든? 자, 그럼 이 간이도 마찬가지. 아마 너네는 간이 뭔가 친구한테 쓰는 말이고 반말인 것 같은데 아마 해체라고 생각을 많이 할 거야. 생각해봐. 얘가 비격식체였다면 가족한테 쓸 수 있거든? 너네 엄마한테 가끔 반말할 때 있지? 엄마 뭐해? 괜찮지? 근데 엄마한테 가서 엄마 뭐하니? 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날 저녁이 안 나오지 않겠어? 엄마 입장에서 몇 번까지는 오케이? 1번까지는 오케이. 근데 네가 몇 번 낮춰버린 거야? 2번 낮춰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분이 나쁜 거야. 자,
제가 실제 수업 때는 왜 이 비읍시다와 이 가, 니가 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출제 원리에 대해서까지도 학생들에게 설명을 할 거고, 이런 식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제 풀이만이 고등국어에서 고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를 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저는 수업 때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모든 문법 수업은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신기간 프로그램 안내를 드리면은 일단 불국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었는데 일단 개강은 미래탐구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시간은 토요일 10시부터 1시 3월 2일부터 일단 개강이 될 예정인데 아마 내신 대비 수업은 아직 학사 일정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3월 셋째 주쯤 아마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불국고 시험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인 외부 지문을 해석하는 법들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이 될 예정이고 동시에 이 의문의 변동이라는 파트가 사실 학생들이 중학교 때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다만 거기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문의 변동을 중학교 내신에서는 단순 암기로 접근을 하고 이미 다 까먹었을 거기 때문에 관련된 세부 개념들을 제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 1학기 내신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들, 수능적인 개념들을 먼저 기본적인 학습을 하고 그 다음부터 내신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신 같은 경우는 총 6주에 직전 대비까지 포함해서 총 7회 수업으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 이건 아직 학사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학사 일정이 나오는 대로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중 교재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학교별 경영에 맞춘 제가 직접 제작한 자체 제작 교재를 사용할 예정이고 제가 이따 뒤에서 자체 제작 교재를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지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학교 경영에 맞춘 맞춤형 주간지를 제공할 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 이런 불국고 경영에만 맞춘 문법 문제집을 구하는 게 사실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선발하고 제가 직접 제작한 저희 연구소에서 직접 제작한 그런 문제들을 제가 직접 선발을 하여서 학생들에게 데일리 과제 형식으로 주간지를 제공을 할 건데 이 데일리 과제를 제공을 했을 때 아이들의 문제점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보통 그러는데 학원 오기 전날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일리 과제를 저에게 매일매일 카카오톡으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고 실제로 지금 어플을 조금 개발 중인데 이 어플은 조금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아서 제가 당분간은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과제를 제출해서 검사하는 형식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불국고는 표현법과 관련된 외부 지문들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예문집을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공하는 예문집이 가장 자세하고 가장 세세한 설명이 달려 있을 겁니다. 이 예문집에는 제가 대치와 분당 지역에서 그동안 출제됐던 모든 예문들을 담았고 불국고가 특히 이런 문항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문집에는 주로 불국고 기출문제들이 많이 실려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이런 예문집을 주는 이유는 딱 하나, 학생 스스로가 추상적인 개념을 암기한 것이 아닌 이해하고 공식화를 시켰다면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를 줄 뿐 이 예문집을 외우거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의 목표는 아이들이 국어 말고도 학습을 해야 될 과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저는 국어에서 학습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자, 제가 내신 교재 만드는 방식을 살짝 보여드릴 건데 제가 내신 교재를 만들 때 참고하는 자료는 총 3개입니다. 교과서 지문 분석, 어머님들이 흔히 알고 있는 자습서, 그리고 주석 교과서라고 이제 출판사에서 학교 선생님한테 수업용으로 제공이 되는 그런 교재들이 있습니다. 교사용 지도서라는 교과서가 있는데 이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학교 선생님의 필기 이 3개를 종합을 하는데 대부분의 불국고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의 필기와 이 주석 교과서가 거의 일치합니다. 몇 분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불국고 같은 경우는 이 주석 교과서가 조금 중요하고 동시에 학교 선생님의 필기 중에서 선생님 3분이 가끔 의견이 다르실 때가 있어서 그런 학교 선생님들의 필기들도 제가 모두 다 종합을 해서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교재에 실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 2주 전부터는 학생들이 이 교재 한 권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의 필기까지 다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권화 교재를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자, 관리 프로그램인데 첫 번째, 매주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학습 상태를 점검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복습 테스트들을 다 불국고 기출문제들이나 아니면 제가 기출문제들을 살짝 병행을 하고 아니면 학교 선생님의 수업 필기를 바탕으로 어떤 예상 문제들을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할 거고 실제 제가 불국고를 05년생을 진행을 했을 당시 제가 만들었던 테스트에 있었던 문제들이 시험 문제 실제로 되게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전과 같은 테스트를 통해서 매주 학습 상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서를 위한 영상 강의를 제공을 할 겁니다. 저희 학원이 지금 사실 강의실 시설만으로는 분당에서 가장 좋은데, 이런 식으로 바로 수업의 내용을 유튜브 라이브로 촬영할 수 있게끔 모든 강의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영상을, 제가 수업 영상을 제공을 할 거고, 제 개인 유튜브에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표현법과 수능 독서에 대한 해설 영상들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필요한 영상들을 언제든지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아이들의 성적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방법은 클리닉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수강생이 300명이 넘었던 그때까지 저는 클리닉을 단 한 번도 조교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클리닉을 다 진행을 할 거고, 이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닌 학생이 스스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에게 설명을 하고 제가 그걸 듣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거고, 이 클리닉 방식이 성적을 올리는데 가장 직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의 과제와 테스트 결과는 제가 항상 어머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 이번에는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그 추상적인 상담 말고 제가 학생과 학생의 시험지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내용을 성적표로 만들어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신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설명에는 여기까지인데, 일단 뒤에 보시면은 저희 전반적인 과탐과 수학 통합반에 대한 시간표도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외부 지문이 크게 많이 나올 때는 3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번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가, 나, 다의 보기 지문으로 구성이 됐을 때 가하고 다는 시험 범위로 고지된 지문이었고 나가 고지되지 않은 지문이었습니다. 사실상 해석을 묻는 문제는 단 한 개도 없었고 표현법과 관련된 연계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부 지문 문제는 2개 정도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프린트물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학교 선생님 매번 바뀌어서 좀 경향이 바뀌는데, 불국 같은 경우는 주로 활용하는 게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일단 1순위로 활용합니다. 근데 이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활용할 때 불국고의 좀 특징은 2학년 교과서의 풀이 내용을 갖고 올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 2학년에서 더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2학년 지문들이 조금 더 짧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수능 특강이나 혹은 작년 수능 완성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갖고 오는 게 두 번째 출제 방식입니다. 주로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활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선생님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수능 특강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을 담당하시던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을 진행을 하신 케이스라서 그래서 수능 특강 고3 교재를 많이 쓰인 건데, 국어는 사실 학년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난이도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일단은 네네. 일단은 저는 이제 내신 수업 말고도 수능 수업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강 후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 수업을 듣고 나서 수능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어머님들 아마 아실 만한 메가스터디 회사에서 작년에 강사 선발 프로그램 했었었는데 제가 그때 독서와 문법만으로 수강 강의 평가를 1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독서 수업과 문법 수업이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비내신 기간에는 아이들이 글을 읽는 법부터 시작해서 글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글을 전반적으로 어떤 구조로 쓰여지는지까지를 제가 다 설명을 할 예정이고, 제가 실제로 이 미래탐구에서 강의 홍보 영상을 뿌릴 때는 항상 문자로 뿌리는 건 다 독서 영상입니다. 아이들한테 그런 독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할 거고, 지금 전문 학원들과 다르게 지문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설명할 겁니다. 저는 그런 방식의 설명을 진행할 건데,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잠깐만 좀 얘기를 더 하자면은 2학년 2학기 때 다루게 되는 독서는 수능 독서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이유는 딱 하나, 독서가 어려운 이유는 처음 본 지문을 현장에서 읽어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2학기 내신의 독서 지문은 이미 아이들이 다 읽어본 지문을 갖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다른 영역이고, 실제로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학원에서 굳이 내신 대비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충분히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학년 2학기 때 같은 경우는 보통 수능 대비반, 선수능 대비반을 오픈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아라국어에서도 항상 제가 선수능 대비나 뭐 수능 집중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수능 쪽에 더 특화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네. 그날 뭐 남아서 하게 되나요? 미리 와서?
클리닉을 제가 평일 요일에 부를 거고 만약에 시간이 네네 안 된다고 하면은 제가 뭐 앞뒤로 시간이 1시간씩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붙여서 진행을 해도 되고 학생별로 조절을 할 겁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불국고는 야자가 없긴 하지만 뭐 낙생고나 영동여고 같이 야자가 있는 학생들은 제가 10시 반 이후에도 학원 끝나고 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불국고도 그 시간이 가능하다면은 제가 학생들을 불러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네. 이게 또 일단은 저희가 지금 불국고가 사실 제가 지금 불국고를 원래 개강을 할 생각이 없었었는데 사실은 처음에 지금 일단 불국고에 대한 문의가 계속 있었고 실제로 지금 불국고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이유는 조금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세 가지 교과서 필기에 대한 표본을 모을 수 있을 정도는 충분히 확보가 됐는데 만약에 그게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가 분당에서 강사를 계속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사실 뭐 불국고를 담당하는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좀 커뮤니케이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구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불국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선생님의 필기가 그렇게까지 결정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이상 설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